자,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야, 이번에 새로 뭐 좋은 옷 나왔는데 어떤 옷이 좋을까? 나 어떤 옷 입으면 좋을까? 내가 봤는데 어떤 애랑 되게 어떤 애랑 되게 취향이 비슷하던데 나 그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무슨 영화 보면 좋을까? 야, 너 나랑 영화 취향이 비슷하지? 너 요즘 뭐 봤냐? 재밌었냐? 나 영화 좀 하나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한테 추천받고 싶어 합니다. 콜라보 필터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과거에 나와 비슷했다면 미래도 나와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게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 간의 유사도, 아이템 간의 유사도. 그렇죠? 내가 어떤 새로운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를 볼까 말까? 라고 고민할 때 어떤 걸 고민하냐면 저걸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봐서 재밌다고 했나? 라고 하는 것도 볼 거고 내가 저 영화가 내가 지난번에 봤던 그 영화랑 비슷한가? 아닌가? 너무 다르면 내가 재밌게 봤던 그 영화랑 비슷하면 또 볼 거고. 그렇죠? 아, 그때 봤던 거랑 전혀 다른 장르면 뭐 시험에 봐?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사용자 간의 시밀러리티, 아이템 간의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할까 말까를 추천할까 말까라는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 유튜브에 추천해주고 넷플릭스 추천해주는 건요 엄청 복잡한 메커니즘이에요. 뭐 딥러닝을 사용하고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익힌다는 맥락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벼운 프로그램 짤 때 적용하면 좋을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요 데이터가 적었을 때는 메모리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그 추천한 거 평가한 이력들을 쫙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교하는 게 가능했어요. 계산량이 엄청 많아졌어. 계산량이 엄청 많아진 다음에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고 그 다음에 딥러닝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간 거고 초기에는 지금 제가 설명할 것 같은 메모리 베이스드의 접근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메모리 기반이다 보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기록이 없으면 여러분 넷플릭스 처음 가입했어. 아무 기록이 없어. 이 사람한테 뭘 추천해주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은 탑백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콜드 스타트. 좋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시작할 게 없어. 콜드 스타트 이런 표현인 겁니다. 콜드 스타트. 시작을 했는데 쓸쓸해.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럴 때 콜드 스타트라는 용어 쓰고요. 이런 용어 익혔다가 잘난 척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될 때 콜드 스타트 이런 막 던지고 해봐.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래서 하여튼 추천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때 콜드 스타트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이 엄청 많아지는 경우에 확장성. 넷플릭스 몇 명일까요? 수억 명이잖아요. 그죠? 수억 명들에 대해서 추천해준다고 하는 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산량을 어떻게 할 거냐. GPU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 GPU들만 마구 사들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될 거고 여전히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이크를 다 했어요. 좋아요를 했어. 그래서 5명의 사용자가 있고요. U3 사용자는 저 이미지가 좋다라고 했고 저 동영상이 싫다고 했고 저 책이 재미있다고 했고 여기 게임은 평가 안 했어요. U4는 나 이 사진 싫어 라고 했고 이 동영상에서는 재밌다고 했고 나머지 평가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U5는 이 그림이 좋다고 했고 게임은 싫다고 했고 이 책은 좋다고 했는데 아직 평가하지 않은 I3에 대해서는 좋아할까? 말까? 이 사용자한테 이 영화를 보라고 할까? 말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좋아요, 싫어요를 하는 거를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U5는 동영상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홍지환. 좋아할까, 싫어할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홍지환의 논리로 평가해봐.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 홍지환은? 응? 안 좋아할 것 같아. 왜? 그래, 맞았어. 봤더니 그쵸? U2가 나랑 비슷한데 얘를 싫다고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싫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 U3도 마찬가지야. 같은 영화를 같은 아이템에서 좋다고 했네. 근데 얘도 싫다고 했네. 그러면 싫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템이 비슷한 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이 U5가 요 아이템에 대해서는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으니까 요 아이템과 비슷한 책인데 뭐 책의 주제라든지 뭐 이런 거 책의 성향 어떤 그 주제라든지 이런 거가 비슷하면 또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좋다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거를 좋다고 한 사람들이 다 싫다고 했어. 나처럼 요 i2를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i3를 싫다고 했네. 그러면 요 i2와 i3는 서로 다른 건가 보다. 난 또 싫어하지 않을까? 요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사용자 간의 비교도 가능하지만 아이템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컴퓨터한테 그림 주고 할 수는 없잖아. 컴퓨터한테 숫자를 주고 숫자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좋아요는 1, 싫어요는 마이너스 1. 극과 완벽하게 비교가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값을 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 피처 벡터로 표현을 하면 각 사용자들이 각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피처 벡터로 표현을 하고 요것들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는 부지런도 한 해 다 봤어. 그래서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여기 안 봤어요. 그러니까 not available. 그리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거고 여기는 물음표야. 여기가 뭘까? 우리가 알고 싶어요. 자, 그럼 U5와 어떤 사용자 간의 취향이 가장 유사한가? 근데 아까 학생이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서로 다르지? 취향 벡터를 비교하는 거지. 그치? 취향 벡터를 비교해서 봤더니 U1이랑은 하나밖에 일치를 안 하네. 에이, 얘는 안 되겠다. U2는 두 개나 일치하네. U3도 두 개나 일치하네. 그치? 그리고 아예 서로 다른 선택 자체가 없어요. U4도 아예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유사한 U2와 U3의 취향이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가 마이너스 1 얘는 이거를 싫어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해서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취향 벡터라고 하는 건 취향이라고 하는 건 또 각도로 비교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수님 이게 뭔 말인지 그치? 완전 암호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의 의미는 U라는 사용자와 V라는 사용자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I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용자 I라고 하는 대문자 I, UV는 사용자 UV가 평가한 상품들이야.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평가. 그래야지 유서들 평가하는 거지. 난 평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동시에 평가한 상품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사용자가 모두 다 평가한 아이템들에 속한 I에 대해서 U라는 사용자가 I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니? RUI는 사용자 U가 아이템 I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니? RVI는 사용자 V가 I란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제곱을 다 더하고 루트를 씌우고 그거의 제곱을 다 더하고 루트를 씌우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분모의 어떤 의미야? 코사인 시밀러리티 어떻게 계산한다고 지난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이틀 만에 다 잊어버렸을까? 코사인 시밀러리티 XY는 X 벡터의 크기 곱하기 Y 벡터의 크기 분의 XY 벡터의 내적 서로 대응하는 그 차원의 거를 값의 곱의 합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U가 NA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V가 1, 1, 마이너스 1, not available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다고? 둘이 다 평가한 거. 둘이 다 평가한 두 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저게 피처 벡터가 되는 거야. 2차원짜리 피처 벡터가 돼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에 해당하는 공식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대응하는 엘리먼트들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저기 막 노테이션이 복잡하게 있지만 여러분들 수학 수식 같은 거냐 잘 쳐다보면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이야기를 선명하게 표현하는 게 수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뭔가라고 하는 걸 잘 찾아보도록 해야 되고,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코드 잘 쳐다보면 거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캐치하면 아까 말했던 코드 컴프레hen션이 된 거야. 이야기를 못 찾으면 못한 거지. 자,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 간의 시밀러리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품 간의 시밀러리티. 그래서 요렇게 I와 J 사이에 봐도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고 이 둘은 완전 상극인 아이템인가 보다.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두 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평가하지 않았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죠. I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고요. 근데 J에 대해서는 좋아했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평가를 안 했어요. not available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I와 J의 시뮬레러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모든 사용자들이 평가한 그러니까 사용자들 평가한 두 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다 평가한 사용자들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요 I와 J 사이의 유사도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수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산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산수할 때 not available이라고 주면 컴퓨터 화내요. 거기다 숫자를 넣어줘야지. 그치? 그래서 평가 없으면 0이라고. unknown, 0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0이라는 값을 준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1, -1, 1, 1, 0, 1, -1, -1, 1, 1, -1, 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용자가 평가한 거를 피처 벡터로 이제 정말 컴퓨터가 산수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벡터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U2와 U5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뭐 해야 돼? U2와 U5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 동시에 평가한, 그치? 둘 다 평가한 아이템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어떤 걸 쳐다봐야 돼, 우리가? 저 네 개의 아이템을 다 볼 필요가 없어. 그치? U2와 U5야. U2와 U5가 동시에 평가한, 둘 다 평가한 건 어떤 거야? 요 두 개, 그치? 얘랑 얘.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0인 거는 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1이거나 -1인 요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요 두 개만 갖고 볼 거니까 요 벡터의 크기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지. 그치? 근데 거기 루트를 씌우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벡터의 크기도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고 국어의 곱 한 다음에 서로 대응하는 것끼리 곱합니다. 그쵸?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플러스 1이 나오죠. 2분의 2가 돼서 너랑 너랑은 일치야. 적어도 여태까지 평가한 거에 대해서 너랑 나랑 일치야. 그렇다면 U2가 싫어했으니 나도 싫겠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너도 일치네. 야, 우리 취향 저격이다. 우리 서로. 근데 이제 U4랑 U5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데, 그쵸? 요렇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하여튼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가 극이야. 서로 반대야. 에이, 안 되겠다, 우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여기 사용자들이, 그치? 여기서 A와 C만 비교한다고 치면 A가 평가한 거, 사용자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있고, C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평가한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사용자가 다 평가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동일한 사용자들, 모든 두 명의 사용자가 모두 평가한, 사용자들이 모두 평가한 아이템들 요 세 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라고 하는 걸 가는 거니까, 분모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서로 대응하는 것끼리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더해서 하면 된다는 거고, 여기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0은 아니고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거니까 좀 많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거고, B와 C의 경우에는 딱 우리 눈을 봐도 알지만 같이 평가한 항목이 3개가 있는데 사용자들이 3명의 사용자가 두 아이템을 모두 다 평가했는데 해봤더니 -1이야. 빠이빠이.
너는 안 되겠다. 서로 얘네들은 서로 상극이네. 이제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코사인 시밀러리티 공식의 이미지가 들어간 건데 왜 이렇게 이미지가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 산수 공식대로 산수를 해보면 되고, 핵심은 모든 사용자가 평가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어요. 사실 이거 왜 y 코사인 시밀러리티 라고 하는 이야기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사용자 U1, U2, U3가 액션 영화와 코미디에 대한 영화 선호도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U는 1, 1, U2는 1, 2, U3는 2, 2야. 자, 그럴 때 U1 어떤 코미디 영화가 왔어요. 코미디 영화가 왔는데 그 코미디 영화를 U3가 너무 재밌게 봤어. 자, 그랬을 때 U1한테 추천하는 게 좋을까? U2에 추천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처 벡터는 x, y인데 x는 액션 영화에 대한 선호도, y는 코미디 영화의 선호도입니다. 자, 근데 저걸 잘 쳐다보면 이런 거죠. U1은 액션과 코미디를 다 비슷비슷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U2는 코미디 영화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해요. U3는 영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둘 다 비슷비슷하게 좋아해.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공간에다가 2차원 공간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U1이 저기 있고 U2가 저기 있고 U3가 저렇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면, 그렇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면 요 간격은 1, 요 거리는 1, 요 거리는 루트 2. 이게 뭐야? U1과 U3는 U2가 더 가깝네? U2와 U3가 더 가깝네? U3가 좋아했던 영화 U2한테 좋아주면 전해주면 좋겠네?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향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두 영화를 골고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가 비슷한 거지 어느 한 영화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과 골고루 좋아하는 사람이 성향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보면 U1과 U2는 루트 10분의 3이고 U1과 U3는 1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가깝다. 그렇죠? 루트 9분의 3이면은 1일 텐데 루트 10분의 3이니까 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1과 U3가 더 취향이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판단할 때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런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